안녕하세요. 네, 보령 풍수질입니다. 네, 오늘은 김중필 선생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묘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 이쪽에 계신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열입니다. 유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좋죠. 후룡 입수가 힘차게 전진한다고 해야 되나?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가는 게 느껴지죠. 예, 이렇게 해서 샥 꺾으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혈의 그 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맥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좌양, 또 이 지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좌양에 맞춰서 지력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대열인데 대열에 맞게 쓰지는 못하셨습니다. 좌양도 두 번째를 쓰셨고요. 청광의 깊이도 실패하신 것 같아요. 시조급으로 좋은 겁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50% 정도 지금 쓰셨어요. 230%짜리인데 50% 쓰셨습니다. 50%. 너무 아까 선생님의 고조, 증조에서 70% 정도가 내려와요. 자손으로 합해서 70% 정도 나오니까 130%잖아요. 왕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정치를 하신 거죠. 왕 같은 권세를 누리셨죠. 한 시대를 이끌고 가셨던 그러한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이십니다. 망부석, 여기서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해서 만나고, 요 앞에 허름한 데 있어요. 요 앞에서 물이 만나갖고 저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선수입니다. 우선수. 좌양은 임좌를 놨어야 되고, 이게 1, 그 다음에 건좌죠. 건좌 손량을 놨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건좌 손량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뭐 100평, 200평, 뭐 명당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명당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뭐 대명당이 될 수도 있고, 소명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예무득하고 해가 없는 땅일 수도 있고, 그러한 땅을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깊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모실까. 살아계실 때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이제 좋은 터를 잘 찾아가지고 잘 모시는 거,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은 김종필 선생님 조모님 이렇게 영면하고 계신 여기 와서 이 조부모님의 자리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백호 쪽이, 백호가 잘 받쳐주는데 이거 얕네. 자수성가 이 힘이 좀 많이 실려야 된다는 뜻이네. 우렁차게 딱 감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는 초년 고생이 있다는 거죠. 자수성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좋기는 한데 좀 약하다. 자기 노력으로 일어서야 할 부분이 좀 많은 거죠. 왕기가 있습니다. 왕기가 들어 있고, 요런 걸 보면 이제 유두열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첫 꼭지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가지고, 김종필 선생님의 부모님도
유열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봉우리마다 이렇게 꼭지가 달렸습니다. 그런 부분 참 신기해요. 참 압권이죠. 여기 산을 바라보고 쓰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령 풍수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필 선생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묘죠. 조부묘를 다녀왔는데요. 조부모님이 여기 이제 계시고 좌양을 보니까 건좌 이렇게 해놨죠. 손양을 하셨어요. 물은 지금 두 군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여기 멀리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손파가 하나가 있고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병파가 있습니다. 손파는 우선수입니다. 이렇게 우측에서 이렇게 물이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파는 좌선수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병파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물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우선수로 해가지고 나간 것이 이 손사, 또 이렇게 좌선수에서 이렇게 흘러간 물이 이 손사파에서 만나서 좀 더 나가서 손파로 천간으로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이 좌양을 놓으신 분이 건좌 손양을 놓으셨는데 저 좌선하는 물을 보고 병파를 놨는지 우선하는 물을 보고 손파를 놨는지 이게 헷갈리죠. 뭔가 물이 딱 맞아 떨어지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파를 만약에 논다고 했을 때는 좌선수 해야 되거든요. 좌선수.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있는 물이 이제 이렇게 고여있고 여기가 이제 물이 많죠. 여기는 물이 더 많이 고이니까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에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은 높고 이쪽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파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병파로 물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우선수에 있는 물들이 일리 쏠린다고 생각하시고 병파를 놓으신 것인지 건좌손양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밖에 있는 이 큰 물을 보고 큰 물이 이렇게 만나니까 손파되니까 이 우선수를 좌우선수가 만나는 이 좌양을 가지고 생각해서 건좌손양을 놨는지 그러기에는 너무 멀죠. 건좌손양이. 근데 이제 병파로 이렇게 놨을 때는 좌선수야 된다는 거죠. 병파는 이제 태위태방이기 때문에 이제 큰 흉은 없으니까 좌우선수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게 이런 요거죠.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병파를 하려면 좌선수라야 된다는 거죠. 좌선수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손사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우선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손사는 그래서 이렇게 좌우선수가 만나서 손파됐으니까 그러면 이 좌양에서 봤을 때는 자리하고 가까운 물은 병파죠. 그죠? 근데 이 손파를 보면은 멀죠. 먼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 병파를 보고 써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병파를 보고 건좌손양을 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딱 봐서는 어쨌든 이제 병파가 됐든지 손파가 됐든지 실패 없는 좌양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사님이 건좌손양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파도 물을 얻을 수 있고 이건 좌우선수가 뭐 특별히 구애를 받지는 않지만 정법은 좌선수여야 된다는 거죠. 정법은 좌선수. 그 다음에 좌우선수.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우선수예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물이. 그 다음에 여기서 좌선수도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봤을 때 건좌손양 놓으면은 병파가 물이 가깝기 때문에 병파를 보고 건좌손양을 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손 방향을 보고, 손천간 방향을 보고, 물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병파의 수구를 보고, 건좌손양 놨을 때, 이 병파의 수구를 보고, 좌양을 건좌손양을 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건자 손량을 놓는 것보다 제가 좌좌 오양을 놓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구멍에서 물이 나오고 물이 고이고 물이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병파가 되고, 이게 보면은 여기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흐르기는 흐르지만 일정량은 항상 여기 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고여 있는 물은 이렇게 흘러가요. 예,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여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그럼 이 고인 물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봤더니 이렇게 병파 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파에서 물이 몰려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뭐 건자 손량을 놔도 병파, 좌좌오양을 놔도 병파를 놔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건자 손량은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병파를 좌우선수로 써서 합곡을 시킬 수 있어요. 예, 틀린 좌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좌좌 오양을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 이 좌양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좌양이 돼요. 첫 번째는 용진혈적이 돼야 돼요. 용진혈적이라는 게 뭐냐면 명당토의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색토 종류. 그러니까 어쨌든 색깔이 있는 이 혈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용이 와서 어떠한 혈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혈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명당이 형성이 됐는가, 십자명이 형성이 되어서 기가 뭉쳐있는 땅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지금 명당이 됐죠. 두 번째로는 뭐냐? 우선수여야 됩니다. 우선수. 그러면 이쪽에서 우측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선수가 됐죠. 그죠? 이 땅에서 우선수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우선수가 합법이죠. 세 번째가 백보전란입니다. 여기서 이 거리가 한 130m 되거든요. 여기 물 모인 데는 이제 100m, 여기서 좀 더 나가면 30m인데 130m면 예, 여기 백보전란에 들어가죠. 예, 좀 차이는 있지만 예, 딱 100m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쯤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병파가 돼야 됩니다. 병파. 청간으로 나가야 돼요. 청간. 또 이 좌에서 들어온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오파가 되면 안 돼요. 오파 되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병파가 됐죠. 이렇게 병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요건을 다 갖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태양태파로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 좌양법인데 대왕대귀하고 인정이 흥황하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기가 있어요. 왕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쓰면 왕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이제 이 자리를 보면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좌오양을 놓고 병파로 나가는 거, 쓰기는 어려운 향법이지만 이게 제대로 맞으면 발목이 상당히 세게 들어오는 그런 좌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맞춰서 넣었을 때 이 좌좌오양을 했을 때의 지기의 그 힘이 230%예요. 그리고 건자 손량을 했을 때는 50%입니다. 하늘과 땅이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명당이 이제 있으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혈이. 그래서 명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당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빠지고, 이런 건수는 이렇게 흘러서 이제 이쪽으로 흐르죠. 요 우측에서 우선수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돌아와서 병파에서 만나서 빠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명당을 이렇게 감고 망주석 있는 데에서 모이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땅으로 봐도 이제 우선수죠. 그죠?
건수도 우선 쪽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병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법으로 좌좌우양을 했을 때 아주 강력한 발복을 줄 수 있는 자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놨을 때 230%. 건자손양을 놨을 때는 이제 50%인데 땅하고 안 맞는 자양이라는 것이죠. 이게 순수하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지기만 가지고 지기로서 230%짜리니까 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50%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강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발복을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자양이 틀어지는 바람에 건자는 실패한 것이지만 이 50% 정도의 지기를 받았다. 이 50%는 국회의원급입니다. 국회의원. 간신히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제 김종필 선생님이 고조부, 증조부, 여기 이제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근데 이게 증고조에서 70%가 내려와요. 할아버지에서 50%, 부모님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잘못됐고요. 이 두 분이 좀 하니까 130%예요. 예, 130%면 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고 정치를 하신 겁니다. 김종필 선생님께서. 그래서 왕 같은 정승이죠. 진짜 왕 같은 정승을 하신 거죠,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님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치지는 못했지만, 김대중 선생님이나 김영삼 선생님이나 이 두 분의 대통령님보다도 이 정권의 그 힘이 막강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91세까지 사셨어요. 천수를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김종필 선생님은, 총재님은, 이 선생님은 왕 빼고는 다 해보신 것뿐 아니라 왕 같은 권세와 그리고 천수까지 누리신 정말로 누릴 건 다 누리시고 가신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보다도 또 박정희 대통령님은 36년 동안 했죠. 36년 정권을 집권했죠. 이 긴 동안 또 지나서도 김종필 선생님은 계속 정치를 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치를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큰 어르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좌좌우양을 놨다면 김종필 선생님은 분명히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필 선생님은 시대적으로 왕은 되지 않으셨지만 이 모든 복락을 다 누리고 가신 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종필 선생님의 선친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가지고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좌양이나 물 빠지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